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요즘 여자들 진짜 바람 많이 피웁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여자들은요, 바람 피우고 나서도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없어요. 남편에게 죄책감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남편 탓을 하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네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서 그거랑 이거랑 퉁치면 쌤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성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는 여자랑 이혼을 안 하고 한 집에 산다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뭐 남편만 배신했나요? 아이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했다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낳아주고 키워주고 믿어준 부모님 마음에도 대못을 박은 거죠. 이래저래 생각해보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배신자랑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난 아내랑 산다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과정에 놓인 분들, 바람난 아내와 살고 있는 남편분들께 제가 신신당부 드리고 싶은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아내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블로그, 카페에서 늘 줄줄줄 읊는 게 있죠. 바람난 아내는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다. 내가 알던 아내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라. 아내에게 인정, 사과, 반성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라. 그런 거 의미도 없고 요구하지도 마시라. 바람난 아내와 성관계 하지 마시고 성관계를 하더라도 큰 기대하지 말고 의미를 두지 마시라. 바람난 아내와 성관계에 집착하지 마시라. 바람 피운 아내와 대화도 하지 말고 이해를 바라지도 말고 용서한다고 시도도 하지 마시라. 바람난 아내를 공감해 주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라. 바람난 아내를 내려놓으시라. 이렇게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랑 상담하는 남편분들이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냥 쇼윈도 부부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라고 하세요. 맞아요. 쇼윈도 부부로 살으라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랑 뒹굴다 들어온 아내랑 뭐 얼마나 좋은 사이가 되기를 바라시냐고 제가 묻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좋은 사이 아니었고 대면대면하고 이미 몇십 년 볼장 다 봐가지고 그렇게 살가운 사이 아니었는데 바람 피우고 아내가 돌아왔다고 해서 나랑 더 사이가 좋아지고 그 남자를 사랑해줬던 만큼 그 사랑이 나한테 옮겨와서 앞으로 나를 사랑해주겠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잘하겠지 라고 기대해서는 남편분만 상처받고 더 아내와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람났다가 돌아온 아내랑 사는 남편분들이 괴로워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내가 어쨌든 상간남을 안 만나는 것 같고 돌아온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나한테는 냉랭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나한테 잘하는 맛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림이나 하고 애들 밥이나 차려주고 막 이러고 있다. 진짜로 반성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별 문제 없잖아요. 와이프가 바람나서 짐 담은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애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잘하고 가정에서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어떤 여자들은 또 돈까지 벌어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러면 남편분들이 자기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기나 하는 건지 반성하는 건지 앞으로 또 딴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지 그 남자를 못 잊은 건 아닌지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가 날 진짜 사랑하는 게 맞냐, 네가 진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게 맞냐, 나한테 증명해 보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와이프 뒷공무니를 쫓게 돼요. 너 진짜 그 남자 안 만나는 거 맞아? 너 앞으로 우리 잘해봐야지, 우리 진짜 회복해야지, 그럼 나랑 섹스해야지 이러면서 바람났던 와이프 뒷공무니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났다 돌아온 와이프 뒷공무니 쫓아다니고 귀찮게 하고 자꾸 치근덕거릴수록 이 와이프는 남편분을 우습게 봅니다. 내가 나가서 딴 남자랑 뒹굴다가 들어왔는데 이 새끼 봐라 이혼하자고 막 하기는커녕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 사랑을 받으려고 용을 쓰는구나. 이렇게 될수록 남편분의 가치는 낮아지고 와이프는 남편을 더 우습게 알고 자기가 더 높아진 느낌이 드니까 더 갑질을 하려고 그러고 반성이 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그냥 와이프가 좀 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올 시간도 줘야 되고, 아, 내가 병신짓 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현타가 올 그 틈을 좀 줘야 되는데, 그 틈을 안 주고 자꾸 남편분은 도망가는 와이프를 잡으러 다니기만 하니까 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칫하다가는 와이프가 네가 자꾸 나를 의심하고 귀찮게 굴어서 나는 못 살겠다고 더 튕겨져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난 와이프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100% 회복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초조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 와이프 어차피 내 여자 아니다, 그냥 집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 애들 엄마 노릇이나 하면 땡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쇼윈도 부부를 목표로 오히려 사는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이 위에 또 좋은 추억도 쌓이고, 뭐 애들 때문에 여행도 가고 졸업식, 입학식, 뭐 생일 이런 거 챙기다 보면 또 좋은 추억 쌓이고 또 새로운 기억으로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더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 서둘러서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라고 제가 늘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 만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남편분들 상담해 보면요, 꼭 여자 만나고 싶다는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들어요. 이 여자가 진짜 나가서 뒤졌으면 좋겠고, 내가 진짜 죽여버리고 싶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아주 그냥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또 남자의 성욕도 있고 애정 욕구가 있으니까는 또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들은 내가 그렇다고 맞바람을 필 수도 없고 나가서 여자 만나기도 힘들고 하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여자는 이 와이프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의 사랑을 막 갈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와이프를 미워하는 마음과 애정 결핍으로 와이프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 양가 감정 때문에 또 더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특히 젊었을 때 결혼 전에 연애 많이 안 해본 분들, 이 여자가 첫사랑이었다, 첫 경험 상대였다, 이런 분들은 또 자기가 억울한 마음도 드는 거야. 아니, 나는 지금 평생에 이 여자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가 나가서 딴 남자를 만나?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지? 나도 나가서 확 딴 여자 만나버려? 나도 딴 여자 맛 좀 봐? 막 이러면서 딴 여자는 또 어떨까? 갑자기 막 이런 게 궁금해져.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돌싱 카페에 가입을 하고 채팅 어플을 깔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결혼정보회사도 알아보고요. 뭐 그 국제결혼 이러는 것도 막 알아봐요. 이혼도 하기 전에 딴 여자 만나면 어떨까? 돌싱들의 연애는 어떨까? 나 이혼하면 여자 만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지금 재혼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레벨일까? 막 어떤 여자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혼도 하기 전에, 바람난 와이프가 제대로 완전히 돌아오기도 전에 딴 여자 만날 생각부터 막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바람이 나면요, 남편분들이 심각한 이제 정체감의 위기를 겪습니다. 여자들은 안 그런데 남자분들이 특히 그렇더라고요. 와이프가 바람이 났다, 내가 성적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섹스를 못하나, 내 똘똘이가 작아서 그런가, 뭐 성기 확대 수술을 할까, 내가 어디 가서 딴 여자한테 내가 그렇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검증을 받아볼까, 우리 와이프가 5선생을 못 만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5선생은 어떻게 하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또 막 섹스에 몰입을 해가지고 딴 여자랑 뭐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 그래서 이 정신줄 붙잡지 않고 헷가닥 했다가는요, 맞바람으로 빠지기도 쉽고요,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팩폭을 날려드리자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 많이 못 해본 분들, 여자 어떻게 상대할지 잘 모르는 분들, 지금 바람난 와이프 때문에도 가슴 아픈데 안 그래도 지금 인생이 뚝딱거리고 막 삐끄덕거리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여자 꼬셔볼 수 있을까 막 이상한 생각으로 빠지는 분들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인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나 좋다고, 이 유부남인 나 좋다고 달겨드는 여자들 100% 이상한 여자들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상한 여자들, 돈만 보고 꼬이는 여자,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달겨드는 여자, 뭐 이런 사람들이랑 잘못 엮였다가는 진짜 패가망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고요, 이혼하기 전에는 여자 만나고 싶은 욕구를 죽이셔야죠. 잘못하다가는 멀쩡한 여자 또 상간녀 만들고 진짜 가정이 완전 파탄나고 애들 인생까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자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요, 아이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디는 이유가 결국은 애들 때문이잖아요. 애들 마음에 상처 안 주려고, 애들 키우는데 나 혼자 못 키우니까 애들 엄마가 필요하니까 애들 엄마 지켜주려고,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결핍이 있는데 애들한테는 그런 결핍 느끼고
느끼지 않게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내 어린 시절의 경험과 상처와 이렇게 막 결부시켜가지고 우리 애들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가정의 틀을 유지하고자 이 바람 피우던 와이프랑도 회복을 하겠다고 요 모양 요꼴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남편분들이 이제 가정이 지옥 같으니까 밖으로 돌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애들의 아픔을 잘 챙겨주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할 때 우리 애들도 똑같은 걸 겪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애들은 엄마랑 이렇게 잘 감정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는 것 같다, 엄마가 뭐에 정신 팔려 있는 것 같다, 사실 애들이 더 먼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서너 살만 돼도요, 엄마가 뭔가 딴 데 뭔가 관심이 가 있다, 애들이 먼저 느끼고 애들이 먼저 불안한 게 막 올라와요.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알 거 다 아는 애들인데 엄마가 뭔가 수상하다 막 이미 눈치채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눈빛만 봐도 안다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거 엄마 아빠 이혼할까봐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불안하고,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나 누구랑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막 이게 막 여러 가지 감정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아이들을, 이 정신 나간 와이프가 아이들의 정서를 보살펴 주겠어요? 결국은 이것도 상처받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것 때문에도 미치겠는데 애들까지 돌봐야 되니까 더 미치죠. 두 배, 세 배 더 힘든 거죠. 왜 죄 지은 년은 저렇게 룰루랄라 아무 생각 없이 죄책감도 없는데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애들까지 내가 챙겨야 되네. 진짜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독한맘 먹고요, 애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애들 그냥 팽개쳐버리면 진짜 가정이 더 파탄 나는 거고요. 애들이 결국은 아빠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아빠가 우리 잡아주지 않았다, 우리 케어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특히 이렇게 애들도 심신미약 상태일 때 이 독사 같은 아내가 아이들 가스라이팅 하겠죠. 아빠가 이래서 엄마가 이렇게 된 거야, 아빠가 저래서 엄마는 아빠랑 살 수가 없어, 엄마 이혼할 거야, 니들 누구랑 살 거야, 엄마랑 살 거지, 우리 아빠 보고 집 나가라 그러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빠가 설 자리가 더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바람났던 와이프 뒷공무니 쫓아다니지 마시고, 와이프한테 생활비 주던 거 반으로 줄이더라도 그 돈 아이들한테 쓰시고, 바람난 와이프랑 회복하려고 쓸데없는 노력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함께 보내시라는 거죠. 이렇게 아빠랑 아이들이 똘똘 뭉치고 아빠가 아이들이랑 강한 유대감을 결성을 하면요, 겉으로 돌던 와이프 본인도 위기감 느껴서 애들한테 기웃기웃거리고 결국은 애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 회복을 하는 거예요. 특히 40대 50대 남편분들, 애들이 사춘기인 분들일수록 더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이런 고충을 토로하세요. 와이프 바람나서 집구석 싫어가지고 나도 겉으로 돌고 뭐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애들이 사춘기 반항까지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말도 안 듣고 뭐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애들이 엄마가 나를 대하는 게 무시하는 태도로 되니까 애들도 배워가지고 애들이 나도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애고 뭐고 애도 나도 꼴 보기 싫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사나 싶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일수록 더 밀착해가지고 케어해야 되고, 사춘기 애들 뭐 별거 있나요? 맛있는 거 마라탕 사주고 탕후루 사주고 옷 사주고 돈 많이 쓰고 갖고 싶다는 거 다 그냥 돈으로 매수하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 같은 남편분들이요, 애가 내 말 안 듣는다고 애랑 싸우고 애 때리고 막 이런 분들, 내 화를 분풀이를 애들한테 하는 거, 그거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바람난 와이프는 뒤에 가서 하하호 웃으면서 여전히 애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아빠를 고립시키더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쓰시고 돈을 쓰셔서 아이들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랑 많은 시간 보낸다고 해서 너 공부해라, 너 숙제 가져와봐, 너 요즘 어디까지 나갔냐, 진도 뭐 잘 뽑고 있냐, 너 선행 잘하고 있냐, 너 요즘 왜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좋은 시간 그냥 밖에 나가서 하하호 하면서, 그까짓 거 애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어차피 와이프 바람나서 가정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애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애들이 학교 안 빠지고 학원 안 빠지고 그럭저럭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이 와중에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닥달하고 뭐 니들 이럴 거야 막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들도 진짜 여우처럼 사셔야 됩니다. 무엇이 중헌디 결국은 애랑 돈밖에 더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도요, 애랑 돈밖에 안 남아요. 돈은 뭐 알아서 버시고 챙기시고, 애한테 진짜 정성을 들이는 게 진짜 여우 같은 남자고,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로 꼭 들어오시기 바래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